우리나라 지수의 첫 번째 고비였던 내마녀의 날이 지나갔습니다. 장 막판에 좀 종가에 굉장히 많이 변동하는 종목도 있었고 한 2시부터 한 3시 가량 요 당시에 굉장히 또 변동폭이 또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어요. 단순하게 옵션 만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또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지수 그리고 주식의 옵션과 선물이 둘 다 동시에 만기가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계엄령 여파로 굉장히 지수가 하방 쪽에 상당히 많이 베팅이 돼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버텼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바랬던 건 이 날을 기점으로 코스피에 상승 베팅을 하는 외국인들이 좀 다시 한번 들어와 주기를 좀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탄핵 정국이 아직 한창이긴 하지만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이고 이제 트럼프 2.0 시대 내년 1월부터 또 시작이 되고 코스피가 분명히 코스닥이 분명히 과대 낙폭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국인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번 달 그리고 이번 회차에 상품을 하방에다 베팅을 해놓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가장 좀 중요하고 외국인이 들어오기가 유력한 날이 사실 요 목요일이었습니다. 만기일이었고요. 좀 굉장히 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쪽에서 또 엄청난 또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사실 좀 긍정적인 신호,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코스피 시장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사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첫 번째 단계이긴 하지만요. 요 첫 번째 단계 첫 단추 잘 꿰맸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도 잘 소화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좀 반등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요 긍정적인 신호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한테 선물도 준비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선물도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요, 12시 좀 넘어서 12시 반, 1시 사이서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조금씩 붙기 시작을 하더니 1시부터 2시 사이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5% 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 마지막 종가 때 전부 다 던져졌거든요. 자, 장중에는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기관들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기관이 매수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연기금이 지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량을 담겠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연기금 물량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걸 막상 까보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요 라인에서 잡아가다가 마지막 종가 때 던진 거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장 마감되고 이제 나오죠. 자, 보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2시 20분까지만 해도 1시부터 시작해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던졌네? 그럼 뭡니까? 자, 여기서 잡아놨었던, 쭉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잡아놨었던 물량을 여기서 던졌다. 요만큼의 차익 실현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타를 쳤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 그럼 뭘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까지 이 외국인들의 이 옵션 포지션이 콜 매도 쪽에 가까웠습니다. 제한적인 상승에 베팅을 많이 해놨었는데 이 옵션이 어느 정도 좀 확정적으로 잡혀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매도했던 물량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기 위해서 좀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부터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이 콜풋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 아닙니다. 요거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제보를 해주신 건데 마지막 3시 20분 단일가입니다. 요거는 이제 SKC고요. 7% 가량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 단일가 때 마이너스 7%. 그러면 14% 가량의 변동폭이 생기는 건데, 자, 그리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11만 7천 원이었던 종가 형성됐었던 종목이 시간의 단일가 때 예상 체결량이 마이너스 10%. 자, 물론 이게 우리가 험해수라는 건 알지만요. 대부분의 오늘 코스피 200 종목에 험해수가 일제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는 그게 체결이 됐고 LNF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방으로 체결이 됐고 이상하잖아요. 왜 코스피 쪽에만 험해수가 이렇게 들어왔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들어오지 말라고 겁을 주는 거죠. 외국인들이 본인들이 지수를 낮춰놓고
이 낮춰놓은 상황에서 개인들이 받아 먹으려고 하니까 최근에 다시 또 개인들 또 매수 시작을 했잖아요. 기관들도 매수 시작을 했고 본인들이 팔았는데 다시 비싼 가격에 사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너네 들어오지 마 이렇게 겁을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차익 실현을 가져가 버리고 요만큼의 차익 실현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건 외국인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좀 들어오고 싶어하는 움직임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그 근거는요. 자, 오늘 시장이 마감되고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자, 외국인들이 2,600억 가량을 던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가 우리가 봤던 그 10분 사이에 코스피 2,000억 원어치를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과대낙폭인 기업들 그리고 특히나 금융주의 매수세가 좀 돋보였는데 자 금융주 매수를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최근에 금융주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뭐 쿠데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바로 뱅크런 사태입니다. 뱅크 말 그대로 은행이 도망간다 은행이 망한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는 나라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흐름이에요.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뱅크런 사태가 났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중국이 경제가 어려웠을 때 우리 1년 전이었나요? 2년 전이었나요? 그때 또 헝다그룹 사태가 있었고요. 그쪽은 또 부동산 쪽 투자 회사의 또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 쪽에 외국인들의 다시 한번 유입세가 붙어주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좀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 당장 앞으로 그리고 내년에 뭐 이제 뭐 1년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달짜리도 있겠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상방에 베팅을 하는지 아니면 현물을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외국인들의 이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시기에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 시기를 첫 번째 잔출 잘 깼다라는 거. 남아있는 뭐 일정들은 뭐 실제로 FOMC에서 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환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달러가 시중에 풀리게 된다는 건데 자 이게 바로 코스피로 유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CPI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굉장히 낙관적인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안 어쨌든 뭐 통과가 됐고 탄핵 정국 마무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시장이 잡혀갔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자금이 유입되는 그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를 좀 더 좀 유심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한 가지 좀 쇼킹하다면 쇼킹한 또 내용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이 ASML 코리아가 어디로 가는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간다. 이 내용이 이제 수요일에 나왔는데 좀 자세한 내용이 어느 정도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공개는 아니고요. 이제 당연하게도 ASML이다라고 하면은 ASML이 전 세계 독점을 하고 있는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에 공급해 주기 위해 만들어 줬다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ASML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전 세계에 1등으로 이 EUV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이 EUV를 ASML한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네덜란드가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까지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공급을 해준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HBM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보다 이 원료, 이 소부장 좀 더 빠르고 저렴하게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제 원가를 좀 싸게 산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뭐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이닉스도 발 맞춰서 4,500억 가량의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둘 다 이제 ASML한테 EUV를 받는다. 이 정도가 좀 땅땅땅이 된 건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뒤쳐져 있죠. 자 요번에 탄핵 정국을 맞이를 하면서 뭐 반도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특히나 우리 뭐 지원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좀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체크를 하고 할 텐데 자, 그럼 EUV가 뭐냐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요 이 반도체 판인 이 웨이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화지인데요. 이 도화지에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연필을 사용을 하거나 뭐 붓을 사용을 하거나 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반도체는 이 한정되어 있는 공간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공간을 굉장히 조그만하게 활용을 하는 게 관건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여기에 활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노 공정이라는 겁니다. 이 나노 단위까지 쪼개서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나노밀리미터, 2 나노밀리미터, 3 나노밀리미터. 자, 이게 바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연필의 크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삼성전자는 3 나노 공정을 활용을 하고 있고 TSMC가 2 나노 공정 양산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국에 좀 납품을 하겠다. 자,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2 나노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 지금 미국으로 우리도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TSMC와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활용되는 게 뭐냐? 자, 이렇게 작은 단위, 이 나노 단위로 활용을 하는데 들어가는 게 바로 이 EUV 장비라는 겁니다. 자, ASML이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엄청난 또 기계 안에 이렇게 또 하나 복사기 같이 생겼는데요. 이 기계 안에 빛을 한번 쏴주면 이 빛이 이 여러 개의 렌즈를 걸치면서 처음에 입력한 데이터 값이 가장 압축돼서 요 끄만한 요 사이로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로서 글자를 새기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박프로라고 해보겠습니다. 박프로. 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박프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글씨로 뭐 쭉쭉쭉 해가지고 이 글씨 안에 글씨를 또 엄청나게 새기는 뭐 이런 작업들 하기 위해서는 또 글씨 안에 또 글씨를 새기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또 얇은 또 단위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EUV 장비고, 이 EUV 장비가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을 제작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사장단 교체에 들어갔고, 이제 당장 내년서부터 어떻게 좀 이제 글로벌 부서 좀 어떻게 좀 수출을 좀 이끌어 나갈 것인지 HBM 관련된 요 회의를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회의 소집에 있어서 앞서서 내년부터 또 한 가지 또 소식이 있는데요. 패키징을 천안 쪽에 기존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 있었던 요 공정을 HBM 첨단 패키징 설비 구축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HBM은요 이렇게 쌓고 이렇게 제공이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쌓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이 쌓는 과정에서 또 진공 포장도 해야 되고 손상도 입으면 안 되고 그러려면 또 포장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예민하다 보니까 불량품이 많이 나옵니다. 불량품이 많이 나오지 않게 줄이는 것, 이게 바로 수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데, 이 수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불량품을 줄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 열에 잘 버티는 판을 사용한다든지, 자, 이렇게 얇게 쌓다 보면은 당연하게도 녹아버리죠. 자, 열이 많이 발생을 안 하는 유리기판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패키징 과정에서 불량품이 나지 않게 자동 공정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한 5겹으로 쌓던 거를 데이터를 좀 더 빡빡하게 넣어가지고 한 4겹으로만 해서 수율을 줄인다든지, 어쨌든 데이터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수율을 높이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제 2025년부터 그리고 목표치는 2028년까지는 패키징을 좀 확대를 하면서 삼성전자 HBM을 극대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삼성전자의 입장입니다. 분명히 지금 디스카운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씩만 들어와도 이렇게 수급세가 굉장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고요. 반감기의 의미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거든요. 무슨 인플레이션? 코인 가격의 인플레이션. 의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작업입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화폐를 대체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오르면 이게 무슨 화폐야? 금이지. 이게 무슨 화폐인가? 그냥 말 그대로 가상 자산이잖아. 어떻게 이게 아무 화폐가 될 수 있지? 이런 자기만의 고증 오류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채굴량을 절반으로 줄여나가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이게 바로 반감기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자금도 이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 그대로 하기로 했죠. 자, 금리 인하 언제입니까? 17일에서 18일입니다.
미국 FOMC 이번에 금리 인하 0.25%가 유력하긴 하지만 이번에 CPI가 괜찮게 나오면서 0.5 B컷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잘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겠지만 0.25 요 정도만 좀 하락세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계엄령 발동 이전에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하느니 금리를 낮추면서 조금 한 30원 정도 이렇게 환율이 올랐었던 적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때처럼 일시적으로 전 1,300원 후반대까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은행들, 예를 들어서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좀 풀겠다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달러를 푼다는 건 투자한다는 뜻이거든요. 은행에다 넣어놓는 게 아니죠. 이제는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를 많이 안 주니까 그 이자를 딴 데다가 푼다라는 건데, 그럼 그 푼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일단 당연하게도 지금은 나스닥 쪽이 유력한 상황입니다만 이탈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만큼 지금 저점인 그 시장,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 이렇게 싼데 이거 살만한데 이런 생각이 조금만 들어도 어느샌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12월과 1월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12월과 1월을 좀 잘 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적인 요소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고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5월까지 하락세를 보여줬었고 요 당시에는. 근데 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좀 시장 회복을 하기도 했었는데, 경기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차이가 있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를 좀 하루빨리 좀 탄핵이 되던 말던 뭐 그런 걸 다 떠나서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기업 자체적인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 SK 보조금, 이 바이든 정권에서 이거를 좀 빨리 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1월 20일에 트럼프가 집권을 합니다. 그 전에 바이든이 딱 2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안 줬거든요. 요거 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고, 특히나 이제 1월 달에 이재용 회장의 이제 2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승계 뭐 좀 얘기를 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뭐 제가 뭐 옹호를 하고 싶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뭐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건 맞겠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에 좀 잘 이겨내셔가지고 좀 이제 내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오늘 영상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잘 이끌어가지고 삼성전자를 좀 일으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내에 또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12월 남은 시기를 다 지내고 나면 1월 달에는 정말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좀 씨를 뿌려야 되고,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남은 12월은요, 삼성전자를 좀 모아가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현재 주가의 위치를 해 있고,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이 55,000원 위아래로 한 1,000원 정도, 54,000, 56,000 사이는 충분히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탄핵 정국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망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망한다라고 생각해서 인버스에 베팅할 수도 있는 거고 매도할 수도 있는 건데, 망한데 이런 소리 듣고 주가 다 빠지고 여기서 빼서 외국인들 다 올리고 나서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반대로 나라 안 망해, 그러다 버티다가 주가 다 떨어지고 나서 아이씨 그냥 팔 걸,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좀 주관을 가지고 좀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삼성전자 기업 가치의 밸류에이션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도 미래가 어둡다 그랬고 지지난달에도 미래가 어둡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업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이 악재가 얼마나 빨리 해소가 될 것인가, 이 부분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유념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하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투자 전문가 함께하는 주식 정보방 이벤트, 공부방 이벤트인데요. 제가 이 참투자 자문에서 이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482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유사투자 자문 이런 데 아니고 참투자 자문입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문사에서 제가 자문역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니까 이상한 방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네가 뭔데 운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물론
유튜버도 유튜버겠지만 저는 이렇게 투자 자산 운용사로서 자격증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문역으로 회사에 등록이 돼서 자문을 해주는 자문 역할로 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오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1668-5284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발송 해주시면 되고, 기존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 들어오시면 뭘 드리냐, 실시간으로 당일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도 드리기도 하고요. 최근에 AI 관련된 기업들 소개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플리토, 이스트소프트 이런 식으로 드린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서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시장도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 시장도 봐야 되죠. 우리나라 뭐 계엄령 사태도 봐야 되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시황, 장전 시황, 그리고 장이 마감되면 이렇게 장 마감 테마, 오늘의 특징 테마는 무엇이었는지, 내일은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시황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업사이드, 상승 여력 충분한,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보유를 하면 되겠다 싶은 이런 기업들 자세한 리포트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받아 가시라고 이렇게 이벤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은 기존에 구독을 하셨으니까 그냥 구독이라고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요 방 링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들어왔다 별로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트럼프 시대에 어떤 기업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앞으로 남아있는 이벤트는 무엇인가, 이런 정보들이 없다면 계속해서 주식장을 들여다봐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불안감 속에 좀 떨지 말고, 지금 사실 나라도 흉흉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스스로에게 안전장치를 걸면서 이렇게 투자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패닉스는 금지입니다. 박프로와 함께하는 요 주식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1668-5284번으로 구독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